이 두 개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행위를 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제일 빠르죠, 지금이. 네, 2030 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원규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되게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네, 정말 어려운데 이 항상 위기 속에서 그래도 돈 벌 기회들이 왔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조원규 PD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3년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네. 그럼 결국에 손님을 많이 모으는 것, 그 기간 동안 손님이 될 가망 고객을 많이 모으는 것이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3년이라는 기간이 딱 주어진다면 저는 당연히 유튜브 채널 할 것 같아요. 이걸 유튜브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가장 많은 트래픽이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카카오가 왜 돈을 많이 벌었냐면 가망 고객을 많이 모았기 때문이죠. 카카오의 모든 기능을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 4-5명이면 앉아가지고 똑같이 카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 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매력인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우리 마찬가지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강남에도 그냥 지을 수 있지만 이 건물 짓는 사람들 똑같이 어디 태백 산골에 가서도 똑같이 지을 수 있어요. 똑같은 스펙으로. 네. 그죠? 근데 이거는 강남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된다는 건 그 영향력의 크기가 그냥 그 부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결국에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느냐가 그냥 부의 크기를 그냥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지금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고금리 시기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스타트업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스냅챗 같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지금 단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붓는 전략은 지금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손님을 모으는 거 좋아요. 손님 모으는 거 좋은데 손님을 모으는 게 가치가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손님을 모으는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내가 손님을 모으기 위한 광고라는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한 트래픽을 모으는 전략, 돈과 트래픽을 맞바꾸는 전략, 이게 지금 현재는 새로운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카이스트 출신의 MIT 출신의 뭐가 한다 그래도 투자가 그것까지 안 몰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릴 때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트래픽이 모여있는 완성된 플랫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부각된다는 얘기예요. 플랫폼의 가치가. 네. 절대값은 다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그게 바로 유튜브다. 그게 지금 현재 유튜브라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가 지속되면 유튜브의 이익은 줄 수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경쟁자가 나타날 확률은 어떨까요? 엄청 낮아진 거죠. 네. 제가 앞에 뭐라 그랬죠? 손님을 모으는 것이 그 밸류를 정한다. 근데 지금은 손님을 모으기 위한 상황이 안 좋아졌다. 손님을 모으기 위한 새로운 강남을 또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남의 가치가 역으로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온라인의 강남이 유튜브잖아요. 그거의 가치가 더 부각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지금 성장시키는 것의 밸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제일 빠르죠, 지금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어제도 못 가는데, 우리가. 1시간 전은 갈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그게 지금이 늦었다 그러면 지금이 늦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초 전도 못 가는데, 우리가. 1초 전 갈 수 있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 단타 좀 치게. 아니, 진짜로. 그 지금이 늦었다 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예. 주원규 PD님이 추천하시는 거는 바로 유튜브를 해라. 유튜브로 들어와라. 지금 현재. 네. 그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모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거기에 만약에 모여 있어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환경 좋았을 때 스타트업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카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온라인 쇼핑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식당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승우 아빠 트래픽 기반으로 저희 식당 해요. 저도 거기에 투자해서 같이 하는데 키친마이야르라고 엄청 잘 됩니다. 이거 트래픽 기반으로 스타트업 못 할 것 같아요? 미경 선생이 MKYO 만들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150억씩 찍었어요. 3프로TV는 지금 1조 밸류 받는다 그래요. 그 뭐예요? 그 유튜브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죠?
뭐 쇼핑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다 팔고 있잖아요. 모두 다 팔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랑 스마트 스토어 연결해서 팔 때는 그 욕했던 사람들 지금 다 팔고 있어요. 네, 결국에 커머스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욕을 먹었지만 네. 지금은 욕을 안 먹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다 그렇게 됐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아. 재밌는 거죠. 네. 근데 그 김미영 TV라든지 네. 3프로라든지 네. 그런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네. 사실 2030에서 아무 그런 능력치가 없는 분들이 네. 유튜브에 와가지고 뭔가를 키워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노아 AI 그 채널에 가셔가지고 1강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제가 뭐 여기서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최소 1시간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래에 있는 링크로 오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직원들도 다 키우셨고 맞습니다. 회사도 성장을 시키셨고 네,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하고 계신다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채널 또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네. PD님은 채널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한 10개는 넘을걸요. 직원분들이 운영하시는 채널이 한 10개 정도? 예, 이번에도 또 10만 돼가지고 저희가 실버 버튼 받는 장을 짜려 그래요. 실버 버튼 이렇게 더 놓는 장을 네. 지금 짜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사실 저는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 네. 실버 버튼이 여러 아, 개가 근데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손님이 봐도 되는 채널, 알아도 되는 채널들이고 실버 버튼 잃어버린 채널도 있어요. 사실. 아, 구독자가 10만 줄었어요? 넘어? 아니. 실버 버튼 어디 뒀는지 몰라서. 진짜로. 아. 예, 잃어버린 채널도 있고. 그 정도. 사실 실버 버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골드가 어렵지. 골드는 시간이 걸려서 어려워요. 실버 한 실력으로 한 2, 3년을 해야지 골드를 가거든요. 진짜 천재면 뭐 한 달에도 가고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일주일 만에도 가고 이러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하려면 그래도 2, 3년 해야 돼요. 그 2, 3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2019년에 만들어진 채널들 중에 100만 채널도 굉장히 많다. 근데 2020년에 만든 채널 중에는 50만 채널이 있어도 100만 채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왜냐? 옛날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일 멍청한 소리예요. 왜냐면 2018, 19년에 했던 사람들은 더 오래 했으니까 많은 거고, 이거 2020년, 21년에 시작한 사람들은 더 적게 했으니까 50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하잖아요. 그럼 얘네는 100만 돼요, 또. 이거 150만 되고. 네. 그냥 그거예요. 더 옛날 채널 중에는 더 많겠죠. 왜냐면 오래됐으니까. 구독이라는 걸 누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명씩 모인다. 하루에 1000명씩 모인다 그래도 한 달에 3만 명이잖아요. 네. 하루에 1000명씩 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1년 하면은 넉넉히 봐줘서 40만 느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1000명씩 늘었을 하루에 때 1000명. 1년에 40만이에요. 그러면 100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명씩 는다고 했을 때 3년 필요해요. 120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네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PD님이 생각하실 때는 실버는 금방 할 수 있다. 아, 실버는 누구나 하죠, 실버는. 정말 가능한가요? 예, 실버. 2030 채널도 실버는 가요.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규 PD님께서는 항상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아니. 주원규 PD님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맞다라면 네.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마이크 모부신의 운과 행운의 성공 방정식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 제 책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제가 자청님이랑 같이 리뷰를 찍기도 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바꾸면서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일이 인간 힘으로 100%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어떤 영역에는요 운이라는 게 껴있어요. 행운이라는 게 껴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무시해요. 그걸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냥 기준점을 줄게요. 근데 이거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행운의 영역이 작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잘 안 됐을 때도 어차피 내가 상대적으로 실력이 있기 때문에 행운과 실력의 비율이 있을 때 실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빈도수만 늘리게 되면 내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어떻게 그 빈도수를 끌어올릴 것이냐만 남게 돼요. 승리할 확률이 0.1%라도 더 높으면 50.1%고 49.9%라 그러면 빈도수를 늘리게 되면 네. 성공하는 비율이 무조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저도 평범한 사람인데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실력이 있다 그러고 내가 원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안 됐을까? 아, 이게 내 잘못이야. 그렇게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안았던 거예요. 반대로 그때는 완전히 여기 뭐 차 있었어요. 모든 성공의 이유도 다 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좀 버리니까 네. 그냥 나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버리면서 굉장히 좀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빈도를 늘리는 전략을 써야겠다. 그럼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한 번 시도에 들어가는 투입량을 낮추고, 그럼 돈을 아끼지 않아도 되는 분야는 뭐예요? 실력을 올리는 분야. 한 번 트라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낮출수록 이득인 거예요. 이거를 높이면은 멍청한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는데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을 올리고 학습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빈도를 끝까지 늘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냥 내가 하기 싫을 때까지. 그럼 결국에 뭐가 남나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멘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주피디라는 채널에서 사람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성과라는 이유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운의 영역인지 실력의 영역인지 아니면 아직 나한테 진짜 행운이 안 와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는 운이 좋았지 난 운이 안 좋아. 그럼 빈도를 넓히면 되잖아. 빈도를 올리면 되잖아. 빈도를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빈도를 끌어올려라라는 말이 열심히 살아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인데 24시간 사이에 빈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결국에 내가 만약에 실력이 있다면 빈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냐가 결국엔 뭐예요?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승률이 55%고 패배할 확률이 55% 45%예요. 근데 55% 45%를 했는데 내가 한 번밖에 안 해. 게을러서. 그 다음에 패배하고 끝이야. 55% 45%짜리 몇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는데 행운이 없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빈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빈도를 올리기 위해서 시간 관리가 필요할 거고 더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 빈도를 올리기 위해서 고용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똑같은 도전을 내가 혼자 했을 때 24시간밖에 못 한다면 여러 명이서 도전하고 그 성과를 쉐어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도전 횟수가 2030 도전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실력과 행운의 영역이 있다. 행운의 영역이 빨리 오는 건 뭐라 그러냐면은 은혜라 그래요. 행운의 영역인데 네. 그거 누가 빨리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빈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빈도.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내가 실력은 투자를 해서 학습을 해요. 빈도 원 트라이에 들어가는 리소스는 낮추기 위해서 구조를 짜요. 이 리소스라는 건 비단 돈뿐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빈도를 늘려요. 늘리게 되면 결국에 실력으로 수렴하게 돼요. 수렴하게 된 다음에 이거의 양을 24시간을 넘길 수 있도록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프로세스라는 건 다양한 사람들에게 누구나 적용했을 때 비슷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줄이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미지의 세상도 있고 표준 편차가 낮은 세상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행위를 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젊은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네. 확실히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책 안티프레질을 네. 추천합니다. 나신 니콜라스 탈렙의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보면 이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금융 쪽으로 해설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책을 좋아하셨어요? 뭐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니 만약에 목표가 사람이 이제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것, 나 그렇게 살고 싶은 것. 행복이 목표일 수 있죠. 예, 그리고 행복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표가 내가 뭐 게으른 게 목표야?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지 행복하겠죠. 근데 내가 뭐 목표로 하는 것이 성공이라면 그러면 경쟁자보다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세상이 상대평가니까 네. 목표가 성공이면 왜냐면 성공이 비정상이에요. 사람들이 성공에 환호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성공에 환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비정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기적은 극단값에서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평범하게 살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원규 PD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이렇게 비정상적이신. 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금 뭐 잠깐 보여주셨는데 뭐 일정이 아주 그냥 빡빡하게 네. 있네요. 근데 각 일정별로 색깔도 다 다르고 네. 중요도에 따라서 색깔이 또 다르고 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네. 뭐 틈이 없을 정도로 네, 틈이 빡빡하게. 없어요. 네네. 예. 저는 읽은 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읽은 대로.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최대한.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저 한동안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입고 다녔죠. 지금도 사실 아내는 이렇게 입었는데, 예,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거요? 그 주피디님께서 네. 그렇게 행동했던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 가장 효과가 좋았다. 네. 내 컨디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전에 컨디션 좋은 사람이 있고 저녁에 컨디션 좋은 사람이 있고 자기 전에 컨디션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업무 중에 중요도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맞춰서 업무 순서를 배치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렇게 다 하고 계시는 그렇게 하려고 거죠? 노력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 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약속이 서로 스케줄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혼자 하는 거라면 굳이 뭐 일어나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만약에 밤에 효율이 좋으면 그 시간에 넣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짜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그 다음 업무로 넘어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인생이 또 복잡해져요. 만약에 시간이 모자랐으면 일단 다음 계획된 걸로 넘어가고 이거 있잖아요. 앞에 거는 그 다음 날이든 다음 주든 그 일정을 또 짜서 넣어야 돼요. 그거에 돌입하기 전까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고 저는 어떤 게 계획이 안 돼 있으면 갑자기 맞닥뜨리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면 펀치도 모르는 채로 맞아가지고 훅이 만화에 보니까 더 파이팅 해보니까 펀치가 이렇게 옆에서 오기 때문에 안 보이다가 팡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화에서 본 건데. 어떤 계획도 올 걸 알고 하면은 좀 인생이 가벼운데 네. 어떤 게 올지를 모르고 하니까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펌프 해보셨어요? 펌프 아세요? 웃기지 마라 이거. 막 베토벤 바이러스하고. 그것도 그 펌프 고수가 되려면 중간까지 가려놓잖아요. 근데 중간까지 가려놓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거의 떨어지기 직전까지 안 보인 모드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인생이 어떻겠어요? 피곤하죠. 아 너무 어려워.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네. 인생 난이도가. 그러면서 인생은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근데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예, 근데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예. 철저한 계획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한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 예. 나머지 뭐 날씨 이런 거 내가 계획을 할 수 없죠. 그런 범위를 내가 알고 아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네. 이게 제일 좀 확실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